선생님들 저희 준비 좀 하시고 이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교육 집중력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제 몇 시간 보고 있는데 연고됐거든요. 이제 마지막 2시간 남았으니까 2시간이 이제 다 끝나면은 1차, 2차 모든 교육이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정받으신 학교로 가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강사님들께서 보여주는 그냥 맛배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더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은 처음에 가셨을 때 두려움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을 했던 것 뿐이지 가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매니저들에게 항상 물어보시고 그 선생님들하고 무슨 결정을 하기 이전에 매니저들하고 먼저 의논하셔야 돼요. 애매한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께서 튜터분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에 튜터분이 예를 하거나 노를 해버리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전에 매니저들한테 먼저 애매하면은 물어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가 아닌 튜터들한테, 매니저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하면은 정말 애매한 거는 매니저가 전화를 할 거고 아니면 매니저가 튜터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상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튜터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됩니다 앞에서 끊지 말고 매니저하고 이야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정말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하고 튜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은 임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업무 조율을 하든지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매니저들을 믿고 저희 회사를 믿고 이야기를 먼저 사전에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다 나는 된다고 했다 해놓고 나서 우리 보고 수습하라면 정말 더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학교에 가서 임하시면은 참 괜찮으실 겁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이 항상 뒤에서 보고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마지막 수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양정초등학교에서 온 교사 최원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네, 저도 하루 종일 하는 수업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한 7, 8교시쯤 되면 강사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안 들립니다. 집에 가고 싶고 저녁을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이 AIDT라는 게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네, 요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쭉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적절히 분배를 해서 저 혼자 떠드는 시간 좀 많이 만들고요. 여러분들도 실습 꼭 해야 될 거는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IDT 첫 번째 정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AIDT 현재 위치와 앞으로 AIDT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 갔을 때 AIDT를 사용할 때 학생들을 도와줘야 하는 부분 튜터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훑어볼 겁니다. 훑어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패들렛 사이트로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 제가 요 오른쪽 위에다가 이거 띄워놨거든요. 여기로 한번 지금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디지털 소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오른쪽 위에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요 화면은 제가 어떤 거를 띄우더라도 항상 최상위 단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제일 효과적이냐면 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저 나가셨어요, 뭐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거기로 들어와라 할 필요 없이 항상 띄어져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같이 해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패들렛 사이트 다 들어오셨나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줌 잇 요거 누르셔가지고 다운받아 주시고요. 먼저 여기 줌 잇 들어가서 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축을 푸신 다음에 3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3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바탕화면에 압축 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다 하신 분들은 바로 밑에 스니 페이스트라고 요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요거까지 다운받아서 실행을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데, 여러분들이 뭔가 교육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나가신다거나 그럴 때 또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이 됐는지 실행이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탕화면 요 시작에 요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켰으면 요런 화면이 생기셨을 거예요.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뭐 64 뭐 이렇게 막 되게 많잖아요. 스니 페이스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리면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스니 페이스트는 요런 창이 뜰 텐데 요것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줌잇은 그냥 아무거나 3개 중에 하나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줌잇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을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1, 컨트롤 1.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가 되나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멈추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확대하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서 모드가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교사가 설명하다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전자칠판 켜가지고 뭐 판서 기능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AIDT나 여러 코스웨어 안에 있는 판서 기능을 활용하는데 여러분들 컨트롤 2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판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렇게 판서가 가능하고요. 색깔은 여러분들 블루는 B, 그 다음에 노랑은 옐로우, 그 다음에 핑크는 P, 그 다음에 그 빨간색은 레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텍스트를 쓸 때는 T 누르시고 이렇게 갖다 준 다음에 이렇게 쓰면 써집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F2 누른 상태에서 W를 누르면 이렇게 하얀 화면이 생겨서 이제 칠판처럼 쓸 수 있고요. K를 눌렀을 때는 검은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요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네요.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 기능도 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3번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이머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녹화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수업을 하는 장면을 녹화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5를 누르면 바깥쪽에 테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테두리 부분이 지금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운드가 안 들어가져 있거든요. 사운드를 넣으시려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키시고 여기서 이제 사운드를 내가 넣겠다고 해주셔야 이제 사운드가 들어가요. 다시 요 밑에서 사운드를 들어가서 됩니다.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레코드에 들어가서 사운드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운드까지 녹화가 돼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5를 누르면 내가 지금까지 녹화했던 게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원하는 지점만 녹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5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만 녹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녹화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스니 페이스트라는 기능인데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패들렛 사이트를 띄워놓을 때 사용했던 기능인데 이걸 일단 끄고요. 컨트롤 5 눌러야 꺼집니다. 자, F1을 누르시면 캡처가 가능해져요. F1을 누르시면 캡처가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만 이렇게 캡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당기면
이 부분을 캡처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모자이크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 모자이크 기능, 요거를 활용해서 요 부분만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내가 하나의 캡처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적응이 안 되시더라도 이쪽에 강의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줌밋이랑 스니 페이스트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IDT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몰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빠져들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몰입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몰입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미터로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패들렛 있죠? 패들렛 사이트에 보면 도입의 맨 마지막에 몰입과 AIDT라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기 싫어하시는 그런 느낌인가요? 진짜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잠깐 빠져 계셔도 됩니다. 이해할게요.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자, 들어오시고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이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6개의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그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인 분에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답을 맞추시면은 기본 점수가 있는데, 빨리 누르시면 추가 점수가 있어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네, 갑자기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요거 클릭하셔서 이제 뭐 그 클릭이 아니고 요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까 전에 패들렛 사이트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요일에 관한 문제거든요. 한번 빠르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명, 21명 준비됐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뜹니다. 기다리십시오.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날짜입니다. 몇 월 며칠인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해지시기 시작했어요. 놓치면 끝입니다. 자, 네, 한 8분 정도는 아예 입력도 못 하셨습니다. 네. 네. 너무 빨랐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너무, 네. 자, 지금 현재 1등이 왓슨님입니다. 왓슨님. 자,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6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함정 문제도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머리가 너무 아프죠. 강사가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빠르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분. 자, 시간이 없습니다. 찍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떡하지? 자, 정답은 43입니다. 2분밖에 안 맞추셨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군요. 염소투표님이 현재 1등입니다. 자, 쭉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수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동기유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 수업을 이제 할 때는 세종대왕님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자, 이분 누구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이 많은 이 사람 누구일까요? 나옵니다. 이제 이거. 자,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자, 최원석은 누굴까요? 접니다. 마동석 요번에 좀 많이 맞추셨어요?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현재 1등은 그대로 네,
네, 염소 두 편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밈이고요. 그 두 개의 뭐 말도 안 되는 걸 섞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가면요, 요 캐릭터 25명 중에 몇 명 알고 있을까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노래도 달달 외우고 있어요. 자, 이 캐릭터의 이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럽죠? 이런 거 왜 좋아하나 싶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퉁퉁퉁 싸우로, 트랄랄레로 트랄라, 말도 어렵습니다. 둠바르디오 크로코딜로, 보네카 안바라, 그 나머지는 저 알지도 못해요. 맞추실 분 계십니다. 네, 정답은 퉁퉁퉁 싸우르입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찍어서 이렇게 맞추셨어요. 자, 역전이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염소 두 편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4문제를 풀어봤어요. 너무 당황스러우셨죠? 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칙센트 미아이라는 교수가요, 몰입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능력과 균형이 이제 이룰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 내용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아이들한테 요 4문제를 냈으면 아이들은 몰입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점에서 몰입이 깨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급해졌어요. 자,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맞추셔야 되니까. 네. 목표, 피드백, 능력과 균형 3개 중에 여러분들의 몰입을 해쳤던 거 하나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쳤나요? 네, 맞습니다. 과제와 능력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계산 문제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퉁퉁퉁 싸우르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 유튜브 쇼츠 떴을 때 요거 알고리즘으로 뜹니까 안 뜹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 폰 보잖아요. 다 떠 있습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복도 뛰어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몰입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 피드백, 그 다음에 능력과 균형, 요거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집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전에 했던 이 학습은요, 이게 간의 이제 학습 위계도인데, 신호학습부터 문제 해결 학습까지 있다고 하면 어디쯤에 위치할까요? 어디쯤에 위치할 것 같으세요? 뭐 대충 한 운동 연세 학습 정도에 머무른 수업이 아니었을까요? 그쵸? 학생들이 누르고 맞추고 보상을 얻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새로 나온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물론 흥미 위주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흥미에서만 끝나는 수업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드린 것도 여기서 수업이 끝났으면 이거는 정말 그냥 단순 반복해서 끝날 수밖에 없는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 학습까지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 해결 학습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AIDT겠죠. 오늘 AIDT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IDT는요, 목표, 피드백, 그 다음에 과제와 능력의 균형 잘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잘 조직된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면서 문제 해결 학습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까요? 학교에 갔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디지털 역량이 엄청나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막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잘 짜여진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지 그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 코끼리 인형이
그 의류수거함 앞에 버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디지털 튜터의 관점에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정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T하고 F하고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T인지 F인지. 아, 맞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의류 수거하면 인형을 버릴 수 없다.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T입니다. T. 근데 정답은 뭘까요?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했어. 그거를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염소 투표님은 틀리셨어요. 아, 역전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종 승리자는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네. 누구십니까? 안드로이드 손 한번 들어. 네. 제가 이따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코끼리 문제 말씀드리면서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학교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정서적 환경 때문에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늦게 잔 친구, 그 다음에 아침에 부모님한테 꾸중을 들은 친구, 친구랑 싸운 친구, 심하면 배고파서 짜증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태블릿 기기를 잘 못 쓰는 친구, 그 다음에 수업을 따라가도 내가 맨날 다 틀려서 재미가 없는 친구,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을 대할 때 이 AIDT 너무 좋아, 너 무조건 써, 이거 너무 잘 짜여져 있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얘한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저도 안 됩니다. 저도 극티라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니?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건드려주면서 수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의 정서적 학습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건드려주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잘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저 혼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업 현장에 가면요, 정말로 다양한 학습자 수준이 있어요. 엄청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엄청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에 25명이라고 했을 때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교사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중앙 지점에 있는 친구, 그쵸? 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나름 맞춤형 수업을 한다고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수업을 시키고 기초학습, 좀 전에 이제 이승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학습을 해주거나, 잘하는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문제를 줘가지고 더 잘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못하는데 그 경계에 있는 친구, 잘하는데 너무 잘하지는 않은 친구, 그런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별화 맞춤을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왔는데, 그게 바로 AIDT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그 교육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국민학교 맞나요? 아니, 초등학교 다니셨던 분 한번 손. 네, 네, 세 분, 네.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요거를 아실 겁니다. 그죠? 내가 요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국민학교 세대인 거예요.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전자칠판도 없고 TV도 없는 시절에 학생들한테 시각적 자료를 너무 제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교육 자료가 이 궤도입니다. 그런데 이 궤도는 교사 설계도 불가능하고요, 수정도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실물 화상기입니다. 근데 이 실물 화상기는 교사 설계가 가능하지만 수정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제출한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과거에 있는 교육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흐름이 궤도에서 실물 화상기로 넘어왔지만 실물 화상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의 유산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50대 분들. 옛날에 실물 화상기가 처음에 도입이 되었을 때 요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계셔요. 근데 20, 30대, 40대 선생님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반에 갔는데 실물 화상기가 있고 어떤 반에 갔는데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용하셨던 분들도 전자칠판이 보급이 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자, 이 실물 화상기 다음에 나온 게 뭘까요? PPT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PPT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PPT는 어떤 게 안 돼요?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수정도 해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참여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멘티미터 있죠? 멘티미터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패들렛도 그렇고요. AID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은 뭐냐? 교육의 흐름이 학생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많이 넘어가 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AIDT가 이제 위기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위기라고 해서 앞으로 교육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 사용될 거고요. 앞으로 교육 흐름이 AIDT로 넘어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해서 지금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옵니다. 교과서가 아니고 이제 교육 자료예요.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요 모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의무란 말은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AIDT가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교과서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AIDT 약자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죠? A가 Artificial, 그 다음 I는 Intelligence잖아요. 인공지능 디지털 텍스트북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예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자료가 됐잖아요. 원래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26년으로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100% 다 사용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교육자료로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도 신청을 안 하겠죠? 그러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이 교육자료로 왜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자료로 격화가 됐나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무상 의무 교육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급식도 무상 급식이잖아요. 근데 무상 급식이라고 해서 돈이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나가거든요. 그거를 지금 교과서는 47.5%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47.5%는 그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한 학기에 한 명당 3만 원 정도고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한 사람당 6만인데 우리나라 이제 전체 학생 수가 5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곱하기 한번 해보시면 1년에 얼마씩 예산이 사용되는지 계산이 되실 겁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네,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러면 교육자료로 만약에 떨어뜨렸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이 뭘까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를 쓰고 교과서에서 이제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확실한 체계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수정도 되고요, 보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반면에 우리 집에서 이제 자녀분이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저도 이제 3학년, 1학년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크티 이런 거 다 해봤지만 해보다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갑자기 영어 노래를 시키고 영어 문장을 읽게 하고 막 그렇거든요. 사설업체는 그런 게 조금 검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AIDT도 이제 교육자료가 됐을 때는 사설업체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을 명확하게 분석을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지점이 조금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는 이제 저작권에서 좀 자유롭지만 교육자료는 이제 저작물을 활용할 때 굉장히 그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인증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를 투입을 해야 되고 비용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은 교육자료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 난리가 난 곳은 어디일까요? 불량본 만든 업체겠죠. 그래서
그래서 만든 업체하고 정부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일단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라고 이 교과서를 만들고 이제 관리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가서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이유가 뭘까요? 교과서가 아니니까.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업데이트라는 걸 하게 되면 기간을 설정하고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8월 24일부터 뭐 9월 24일까지 뭐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서 잠깐 멈추겠다. 이건데 지금 AIDT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업도 안 돼요. 이게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IDT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튜터로 왔을 때 AIDT를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쭉 한번 가보면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30분이네요. 자, A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artificial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DT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학습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업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80% 이상이 평가에 치우쳐져 있어요. 80% 이상이 AIDT 기능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분석이 나오죠. 분석이 나오면 뭘 할 수 있어요? 맞춤형 학습이 제공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D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맞춤형 학습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현재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흥미와 몰입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겠지만 여러분들 싸이월드 다 아시죠? 다 체험해 본 옛날에 뭐 다 체험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보상을 통해서 자기만의 마이룸을 꾸미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보상 체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게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존의 수업보다는 훨씬 더 참여율이 높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 그 느낀 점, AIDT를 쓰고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다른 점, 더 좋은 점을 쓰라고 했을 때 서책형 교과서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실제로 만족하고 몰입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고 했는데 디지털 원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국가에서 만든 그 대부분의 디지털 관련한 정보들과 그 다음에 국가에서 공인한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한 다양한 코스웨어들의 데이터들이 한 개의 그 플랫폼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그 데이터가 남아서 중학교에 갔을 때 초등학교 때 안 된 부분을 진단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500만 정도 되는 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학생들을 데이터를 이제 썼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이 거의 최고도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그 인도가 그 IT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그 인도의 그 똑똑한 석박사들 다 데려와갖고 하나하나 이거는 나무야, 이건 쓰레기야 다 분리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AIDT도 그 한 가지 플랫폼에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적된다면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취지는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북 여기 O가 3개나 있네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따가 여러분들 같이 실습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제공을 할 때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뽑아서 인쇄를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풀죠? 그 다음 제가 모아가지고 매기잖아요. 물론 아이들끼리 매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분석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할 수 없죠. 근데 이 AIDT가 정말 분석을 잘 해줍니다. 그 천재교과서에서 말씀해주신 그 개발자분이 24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진단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에게는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선생님이 한 명 더 생긴 거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자기한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학부모는 뭐가 좋을까요? 학부모. 자, 이제까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숙제 내주면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숙제 내주냐고 뭐라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 많은 데서 혼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애들 많은 데서 우리 애 혼내냐고 뭐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알겠어요.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그 왜 혼자 데리고 나가가지고 애한테 공포심을 조장하냐 그래요. 그래서 그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국어를 못하거나 수학을 못하거나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말씀 없어지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그쵸 우리 애가 부족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일단 기분 나빠해요. 엄청.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전화하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교우관계도 완벽하고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요. 체육도 잘하고요. 밥도 잘 먹고요.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AIDT가 운영이 되면서 제가 좋았던 점은 학부모가 자기의 자녀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뭘 볼 수 있어요? 자기 애가 뭐가 부족한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볼 수 있으니까 학부모한테 따로 우리 애가 이거를 되게 못해요 라고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지원이 잘 돼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어렵잖아요. 하이터치는 뭘까요? 건드려주는 거예요. 건드려주는 거. 건드는 거 누가 해요?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건드는 사람 누굽니까? 교사랑 튜터.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하이터치라고